Hi everyone, nice to meet you. This is Rebecca and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some of my students are telling me that I'm talking too fast, so I will promise you that I am going to talk a little bit slower, but it is a little bit hard for me because I have to tell you a bunch of stuff like in 10 to 15 minutes, but there's like too much to tell you, so I will try my best to talk a little bit slower. Okay, so let's start today's video.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자, 일단 이제 동사가 거의 끝 마무리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조동사는 크게 5가지가 있어서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사실 제가 뭐 2편 안에 찍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3편이 될지 사실 4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조동사가 뭐였는지를 제가 제 1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동사가 뭐였는지 빠르게 한번 wrap-up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동사라고 하면은 앞에 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보조동사, 즉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어떤 동사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보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동사, 조동사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주시고요. 즉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문장 내의 동사, 다른 동사들과 함께 쓰이면서 문장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동사를요 5가지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크게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세세하게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 보조동사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하는 5가지. 하지만 쌤 근데 조동사 그럼 5개만 외우면 끝이에요? 이게 제가 일반 동사 편에서도 두 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동사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는 완전히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문장 속에서 도움을 주는 어떠한 동사들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조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조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동사들은 많으나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조동사는 크게 5가지니 이 5가지 꼭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5가지 어떻게 외우냐면요. 되게 유치한데 일단은 제 수업을 들으신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조동사 외울 때요. 일단 이야기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캔이라는 친구랑 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캔이라는 친구는 남자친구고 윌이라는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캔하고 윌이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얘네 둘이 사춘기가 오면서 아주 사고뭉치가 돼요. 사고뭉치가 돼서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부모님이 완전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을 매로 다스립니다. 매로 다스려서 이 친구들 사고 뭉치기 때문에 이 캔과 윌이 어떻게 되냐면 매맞슈. 캔하고 윌이 매맞슈라고 저는 외우라고 해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뭐예요 진짜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억이 진짜 잘 남아요. 자 다시 캔하고 윌이 매맞슈인데요. 이래서 동사가 이 조동사는 can, will, 우리 매맞슈라고 했죠. 그래서 매가 바로 may, 맛이라는 단어가 must, 그리고 shou라는 단어가 should가 됩니다. 그래서 can하고 will이 매맞슈, may, must, should 요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can, will, may, must, should 이렇게 꼭 암기를 일단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조동사는 있잖아요. 제가 여태 알려드렸던 비동사와 일반 동사보다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많고요. 여기에서 조금 뭔가가 헷갈린다고 하면은 하나의 조동사가요 뜻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요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쪼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셔야 되고요. 해석을 하실 때 다른 단어들 까지 어떤 조화를 이뤄야 되는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문장들에 대해서 해석을 연습하셔야지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일단은 can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n이라는 친구는 일단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 can은요
이 문장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캔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캔은요, 문장 내에서 3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가능과 능력이에요. can이라는 뜻 자체가 문장 안에서 쓰이면 가능과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 can이라는 친구는 해석이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영어를 말한다 라고 하면 I speak English. 그녀가 영어를 말한다 라고 하면 she speaks English. She speaks English. 이렇게 얘기가 되죠. 하지만 이 문장을 바꿔서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혹은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문장에 can이라는 친구를 넣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an을 어디다가 넣어주냐라고 한다면 요 can은요, 동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 can speak English, 맞죠? I can speak English.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 또 3인칭 나왔네. 3인칭 나왔으니까 또 이거 형태를 바꿔야 되는 어떤 걸 또 배우겠네 라고 하지만 조동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인칭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등 아무거나 조동사는 그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She can.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조동사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의 원형만 오게 돼요. 제가 두 동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동사의 어떤 역할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야,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 나한테 줄 거 있으면 빨리 내놔. 너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빨리 어떤 거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도요,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 안에 추가되었던 어떤 친구를 빼주셔야 돼요. 그 말은 즉 이젠 알아야 합니다. 동사의 원형이 문장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she speaks English 였지만 요 문장 she can speak English 요 순서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he speaks English에서 she can speak English 요렇게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can이라는 친구 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쓰이고 어떠한 주어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한다 라는 특징 꼭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 수 있다라는 뜻 말고도요, can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요 can은요, 어떤 단어랑 바꾸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be able to. be able to. 자, 근데 여기에서의 이 be라는 단어 비동사거든요. 비동사기 때문에요, 주어에 따라서 요 친구는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I can speak English 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be able to로 바꾸면 우리 I는 am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I am able to speak English. I'm able to speak English. 요렇게 말해도 같은 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she speaks English 에서 she can speak English가 됐었죠? 그러면 she can speak English는 she니까 비동사 is로 바뀌겠죠. 그래서 she is able to speak English. She is able to speak English. 요렇게 문장을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중학교 올라가면 은근슬이 슬쩍 시험에 등장을 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다, can, be able to 같은 뜻이 있다, 가능과 능력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네, 두 번째는요, 허락이에요. can이라는 요 조동사는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너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줄 때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락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 그러면 허락으로 쓰일 때는요, 상대방한테 뭐뭐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해석을 했을 때 보통 어떤 예문으로 많이 나오게 되냐면요, 학교에서 내가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학교에 남긴 거예요. 야, 너 지금 남아서 밀린 숙제를 다 하고 가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정말 힘든데 하면서 숙제를 꾸역꾸역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겠죠.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뭐 Mrs. Park,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검사를 하시고 그래 다 했구나, 가도록 하여라, 너 가도 된다 라고 표현할 때요, 우리는 이 can을 씀으로써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지금 가도 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자. 반말 썼네요. 죄송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너는 가도 돼 라고 표현했을 땐 너, you, 뭐뭐 해도 돼, can, 그리고 가다, go. 지금 당장 가도 된다는 거니까 now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you can go now, you can go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뭐 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옆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고장났으면 내 휴대전화 써도 돼? 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You can use my cell phone,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You can 하면은 너는 뭐뭐 해도 돼. 그렇다면 그녀가 뭐뭐 해도 돼도 마찬가지. She can, 그가 뭐뭐 해도 돼? 그러면은 he can, 사람이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Rebecca can 하면서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많은 어떤 영화나 아니면 이런 뭐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에 조금 많이 이제 노출된 친구들은요, 보통은 이제 아들이나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뭐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줘? Yes you can. 이 can이요, 너 할 수 있어 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였다는 거죠? 네, 너 해도 돼. 그래 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can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상대방한테 허가를 해주고 허락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be able to랑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으니 요 친구도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다에 가능을 나타낼 때만 우리는 be able to를 바꿔 쓰는 거고요. 절대로 허락을 나타내는 이 can에서는요,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an이요, 이 두 가지 이제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can이요, 마지막 쓰임은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한테 요청을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요청한다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해주시겠어요? 혹은 뭐뭐 해줄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야, 저기에 있는 소금 좀 나한테 건네줘.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야, 네 앞에 있는 소금 나한테 좀 줄래? 라고 표현할 때 우리 소금은 영어로 salt예요. 그리고 우리 건네어주다 라고 하면 pass 라는 동사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그냥 야, pass salt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은 하겠죠. pass salt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넘겨 소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구 사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an이라는 게 해줄래? 라고 상대방한테 요청하고 부탁할 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해줄래? 라고 한다는 거는 물음표 들어갔으니까 의문문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적응력이 조금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의문문일 때 무조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동사가 어디로 가는 습성이 있었냐면 문장에 앞으로 가는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볼 땐 can you 하면서 pass 나한테 me 그 소금을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한테 야, 있잖아 저 소금 좀 나한테 건네주겠니?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완벽한 문장으로 친절하게 요청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can이라는 친구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허락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배운 요청을 할 때도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
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다른 어떤 허락이나 요청에는 be able to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럼 can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뭐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can하고 will이 혼나가지고 may must you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an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wil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